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원의 100세 시대 강지원입니다. 미스 시니어 조지아, 이런 미인대회 들어보셨나요? 60세 이상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대회인데요. 이 미인대회에 5번이나 수상을 하신 한인 여성분이 계셔서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고요. 또 7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시는 비결도 참 궁금합니다. 미스 시니어 조지아 홍진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미스 시니어 조지아를 5번이나 수상하신 분을 만나 뵈니까 이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잘나서 했겠어요.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본 거죠. 네, 그럼 그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 5번이나 출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당선되니까 그 저기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편지가 오고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정말 한인으로서 이렇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직장이 본래가 이제 저기 전국 미인대 나가는 수판서예요. 그러니까 그 레지스터가 항상 우리 가게로 와요. 그래서 뭐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봤죠. 제가 네. 어렸을 때 별명이 어그리거리였어요. 못난이었어요. 아, 진짜요? 언니 둘이 있는데 맨날 나한테 놀려요. 쟤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고. 못나서 공부 잘해, 못나서 운동 잘해. 그리고 거기다 그걸 다 붙여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야 뭐 언니들이 뭐 못났다고 그랬지만 미국에서 있다니까 뭐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41년생이니까 네. 미국 나이로는 78세. 78세. 예.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79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셨다면서요? 예, 제가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구 6년을 했고요. 또 아이스케이팅 선수도 하고 사이클 선수도 하고 사실은 저기 아마추어 권투 선수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권투 선수요? 우리 오빠가 권투 선수인데 맨날 나한테 집에 오면 이렇게 권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또 여러 취미들도 많으셨을 텐데. 나는 이제 맨날 산을 타고 싶은데 같이 친구들 가자 그러면 갈 만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배낭 짊어지고 그냥 항상 돌아다니면서. 산을 좋아하셨구나. 예, 설악산이고 지리산, 한라산이고 그것도 혼자서. 그러니까는 내가 만일에 어떤 이제 멀전시에 쓸 돈을 어디서 깊이 이제 감춰놓고 가능하면 공짜로 가는 방법. 무전 여행. 예, 공짜로 가는 방법을 이제 택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녔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스케줄을 어떻게 하냐면 막차를 타요. 항상.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를 간다 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막차를 타면 밤새도록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그러면 우선 이제 모텔비가 세이브되고 안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침에 도착하면 거기에 유명한 이제 고족지라든가 이제 구경을 하고 또 이제 하루 묵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이틀도 묵고 그러다 그다음 이제 행선지를 또 떠나고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네. 예. 그러다가 뭐 사고는 한 번도 안 나셨어요? 많이 났죠. 많이 났어요? 많이 났죠. 2월 4일이면 우리나라 눈이 무지하고 춘 때 산에 올라갔다가 그 조난당해갖고 6시간 눈 속에 파묻혀갖고 이게 살이 다 막 얼어서 터질 정도로. 6시간이요? 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는 이제 죽는 그 직전에 이제 구했죠, 나를. 그래갖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깨어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울면서 얘는 이 다음에 시집가도 애를 못 낳을 거라고 이렇게 얼으면서 피가 이렇게 죽었던 피가 녹으면서 그 검붉은 피가 한바퀴를 하혈을 했대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자녀분이 넷이에요. 딸 4명이요? 예,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러면은 그때 그 사고가 전혀. 근데 결혼을 하고 네. 뭐 설마 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3년이 되도록 임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한테 정말 이쁜 딸 하나만 주면 곱게 키우겠다고 기도는 했지만 그랬는데 그 해에 4월 달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네. 이제 3년이 돼도 또 임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나만 달라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만 주셨구나 했는데 3년 만에 임신해서 4살 터울이로 이제 둘째 딸을 또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2살 터울을 또 셋째 딸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아들을 40살에 낳았어요. 40살에요? 네, 그래서 딸 셋에 아들 하나. 와, 그러시구나. 네. 그럼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1972년도에 3월 달에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고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간 펜팔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로 왔어요. 수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된 거죠. 미국 어디로 오셨어요? 아이오와였어요. 아이오와에 주로 콘만 많이 나는. 근데 저의 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할리우드 같이 우리 영화에 보는 것처럼 뭐 그런 꿈을 갖고 네. 왔는데 보니까는 공항에 이제 그때 한 11시쯤 밤 됐는데 시아버지하고 저희 남편이 마중을 나왔는데 한 조금 지나가니까는 그냥 이 논이는 길로요. 이 가로등도 없는 데로 한없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울기 시작했죠.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이런 산골짜기를 오게 됐나 싶어갖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오느라고 힘들어서 긴장이 풀려서 온 줄 알고, 괜찮아, 하니 괜찮아 이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내가 우선은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시민권도 타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년제 이제 저기 패션 디자인 스쿨을 가갖고 이제 불란서로 유학을 가려고 그런 꿈을 가졌었죠. 그랬는데 그 촌에 가니까는 뭐 그런 어디든 가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우리 애를 낳게 되고 뭐 하나 둘 셋 낳게다 보니까는 이제 꿈은 다 버렸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남편이 일을 못 다니게 해요. 남편께서요? 네. 왜냐면 자기도 학교 다니면서 파타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는 아닌데 혹시 자기를 이용해서 미국 오기 위해서 했나 싶어갖고 나를 이제 촌에다가 이제 바보 만들어서 데리고 살려고. 선생님이 날아가 버릴까봐 일을 못하게 하셨구나. 일도 못 다니게 네. 하고 그러니까는 나는 더 답답하고 사람도 못 사귀고 더군다나 그 촌에서 그냥 맨날 울고 그랬죠. 근데 뭐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네, 우리 딸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편까지 해갖고 이제 셋 다 블랙벨트 딸 때 시카고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갔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속이 상해서 있는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런 사인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986년도에 열게 됐어요. 그러면 41세 태권도를 시작하셔서 네. 42세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원래 선생님 꿈은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건데 너무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저기 신들랄라 크라자라고요. 그 이제 이 조지아에서는 아마 제일 큰 드레스샵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가게가요. 저기 전국의 미인대에 나가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미인대에 나가는 그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프람 시즌에는 걔네도 옷 사고 이제 그 미인대에 나가는 옷을 이제 그 사이즈가 뭐 펄픽하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 그걸 내가 이제 다 새로 이제 만져주죠. 그러면 지금 이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는 딸 프람 저 패전에 나갈 옷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게 된 게 지금 24년 됐나 봐요, 벌써. 24년째요? 그럼 정말 다양한 일을 항상 하시네요. 예, 그리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오투레이션 주로 하지만 오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제 이 주리 같은 것도 내가 다 고쳐요. 신발도 내가 다 고치고 습밭 그런 것도 드라이클링에 보내면은 제대로 안 해오면 내가 습밭을 다 해요. 그러면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그 이슬과 심순의 복장을 반 남자, 반 여자에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세상에나.
제가 카스튬을 이제 연극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카스튬을 제가 다 만들어요. 네. 선생님 지금도 정말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젊고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내가 하도 바쁘게 사니까 내가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늙을 새가 없어, 병들 새도 없고 제가 그냥 항상 하는 소리예요. 봉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냥 노인정에서 2주에 한 번씩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발 마사지 봉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오실 때 4분 내지 5분이 오세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주로 5분, 6분 하고 2번을 해요. 10시 반에 하고 11시 하고. 그래서 2주에 그 10사람씩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물어봐요. 이제 끝나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젊고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셔서 그러면 나보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럼 깜짝들 놀래요. 네. 선생님 정말 너무 바빠서 늙을 새도 없었다.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저 애들 키울 때는 또 애들 키우고 또 전국으로 운동시합 쫓아다니라고 바쁘고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나가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언젠가 TV인가 어디서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90세 된 할머니가 막 뛰어가니까 어떤 아가씨가 할머니 어떻게 급하게 가서 했더니 아유 오늘 봉사하는 날이야 근데 늦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저 할머니는 90세인데 하는데 난 아직 70세인데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오늘 선생님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알게 모르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선생님 너무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이 가득하게 일하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하는 강재현의 100세 시대였습니다.